자, 이번에는 92페이지 문제고요. 요게 토목 71회 2교시 2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한글이 이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한글이 5줄이잖아요. 읽다 보면은 끊기잖아요. 또, 이거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한번 문제를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겨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 길이가 뭐 800cm라고 하니까 요게 뭐 8m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게 400cm니까 뭐 메타로 바꾸면 요게 아마 4m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A점, B점, C점 이렇게 돼 있고요. 온도를 보니까 요게 뭐 T1, T2, T1, T2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림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뼈대 구조 ABC가 A점과 C점에서 핀으로 지지되어 있다. 뼈대 구조는 이게 라멘이라는 소리네요. 라멘이고 내측의 온도가 외측의 온도보다 70도씨 높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측의 온도가 높다고 하면 이렇게 가게 이런 얘기네요. 맞나요? 네. 이 온도가 높대요. 이렇게 높대요. 그리고 온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B점의 모멘트는 얼마인가? 물어본 거는 MB는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것 같고요. 이것도 다 틀리네요. 단면 이차 모멘트 틀리고, 알파 틀리고, E 틀리고, 부재의 높이, 부재 BC의 높이. 야, 이거 뭐, 뭔가 대충 봐도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패스. 이거 넘어가자. 이거 뭐 굳이 이걸 내가 꼭 이걸 뭐 풀어야 되느냐. 이거 패스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탁 보면 야, 요거는 나도 풀 것 같고 남도 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건 감점을 안 당하기 위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문제를 보면 야, 이거 다른 사람은 풀기 쉽지 않은데 내가 조금 애쓰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쪽이에요. 근데 이게 온도 변화를 생각하려면 이게 지금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죠.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근데 온도 변화는 가르마를 크게 2개로 탄다고 했잖아요. 온도 변화를 가르마를 탄다고 하면은, 야, 얘가 뭐, 휘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축 온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속된 말로 가르마를 한번 싹 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느 쪽이에요? 얘는 휘 온도 변화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면 높이도 좋고. 네, 단면의 높이도 좋고. 다르니까. H가 있었고요. 그리고 T1, T2라는 2개의 온도를 줬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지만 휘 온도 변화다. 그럼 여기서 이걸 이제 매트릭스로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볼 게, 매트릭스에서 틀릴 여지가 있는 것도 2개예요. 항상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틀릴 여지가 있는 거는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풀다가 틀릴 여지가 있는 거는 평형 매트릭스 계산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QFEM 계산하다가 틀릴 가능성이 있고, 2개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생기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온도를 받는다는 게 절점에만 무슨 뭐 용접을 하듯이 막 거기다가만 열을 주면 뭐 그러면은 절점만 온도 변화를 받겠지만 얘는 부재가 온도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는 부재가 받는 힘을 절점으로 보내주려고 하면 요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나서 이 문제에 들어가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U 의미한 절점으로 뭐 요거 A점, 뭐 B점, 뭐 C점 요 세 개를 한번 잡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자유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A점에는 어떤 자유도가 있나요? 말씀하시면서 왜 이게 뭐 말끝에 흐리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회전이 있어요. 얘는 왜 회전이 있냐면은 아까는 축부재였죠. 축부재 같은 경우에는 축부재가 받는 힘이 수직 수평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에 전달하는 게 회전이 없었으니까 그건 안 했는데 얘는 라멘이에요. 라멘이니까 당연히 이게 회전 받을 수 있으니까 회전 자유도 있겠죠. 얘는 어떻습니까? 회전 자유도 있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회전 자유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버링을 해보죠. 뭐 P1, P2, P3. 자, 그리고 부재력을 Q1, Q2, Q3, Q4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여기서 잠깐 써보는 거죠. 평형 매트릭스 A를 한번 산정해 보겠다 라고 하면요. 평형 매트릭스 A를 산정하면 P1은 어떻게 되나요? P1은 Q1이고요. 그리고 P2는요. Q2 플러스 Q3고요. 그리고 P3는 Q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평형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전부재 강도 매트릭스 S를 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재 성질이 똑같잖아요, 지금. 다 이게 휨 부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면이차 모멘트가 다르고, 단면이차 모멘트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는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가는 이유가. 그래서 S는, 뭐, L은 A, B 부재는 4죠. 4분의 2 I, A, B 단면이차 모멘트에 4, 2, 2, 4 하고 자, 요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BC 부재는 8이네요. 8분의 2 I, BC에 0, 4, 2, 2, 4 이게 더 편하겠죠. 왜냐면 이걸 또 다 일일이 들어가서 곱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효율이 없다. 효율 떨어지는 일 할 필요 없다. 전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 K를 산정해 보면은요. K는요. A, S, A 트랜스포즈드죠. 여기까지 일반적인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하중 매트릭스 산정인데 하중은 없고요. QFEM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QFEM 및 하중 매트릭스 P를 산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적지 마세요. 적을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QFM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T1하고 T2 중에 얘가 더 뜨거워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휠까요? 모양을 유추해보면. 얘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얘는 이런 식으로 휘겠죠. 얘도 얘가 뜨거우면 얘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휠 것 같아요. 휘는 쪽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도대체 어떤 쪽으로 휠까를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휘고 얘도 이렇게 휠 거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얘가 이렇게 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이렇게 휠 텐데 QFM이라는 건 고정단 모멘트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하면 QFM의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죠. 덜 휘게 만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가게 하는 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하기 위해서 저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면 덜 휘어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 휘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덜 휘어질 거 아니에요. 덜 휘어지려면 당연히 얘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멘트가 생겨야 되겠죠. 모멘트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고정단 모멘트 방향. 그 다음에 고정단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죠? 네. 고정단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에너지법 할 때 배웠는데. 그럼 또 할 말은 있죠. 야, 넌 뭐 처음부터 알았냐? 내가 배우려고 했지 알면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나를 알려고 했죠. 하나를 알려고 했던 게 뭐냐. M분의 2i는 H분의 알파 델타 T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면 M은 알파 델타 T 2i분의 H가 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파생이 된 거죠. 여기서 파생이 돼서 온도 변화에 의한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요거를 알면 돼요. 그러면 값을 이렇게 대입한 걸 이렇게 살짝 컨닝해 보니까 M, 여기는 요게 10분의 7이래요, 값이. 이건 10분의 7. 그리고 요것도 10분의 7. 그리고 요게 5분의 7. 요게 5분의 7.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요거는 하나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요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일 헷갈리는 게 뭐라고 했죠? 고정단 모멘트. 네. 기호죠, 기호. 부호. 요 QFM의 기준은 요 QFM의 요거의 기준은 항상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절점입니다. 이거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쉬워져요. 이제는 쉬워져요. 그러면 얘도 절점 기준으로 돼 있는 애고 얘도 절점 기준으로 돼 있는 거니까 각 절점에서 평형을 따져보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 절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P1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P1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10분의 7이 이렇게 작용한대요. 그럼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P1 마이너스 10분의 7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P1은 얼마예요? P1은 10분의 7 이렇게 딱 떨어져요. 10분의 7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제 요 절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P2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나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P2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P2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10분의 7. 그다음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5분의 7.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P2 플러스 10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7은 0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요. P2 플러스 10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7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P2는 5분의 7 마이너스 10분의 7이니까 P2는 10분의 7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3 요것과 매칭이 되는 게 지금 요거죠. P3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P3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5분의 7이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P3 플러스 5분의 7은 0이 돼야 돼요. P3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7. 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P는 이게 10분의 7, P2는 10분의 7, P3는 마이너스 5분의 7. 이게 하중 매트릭스 P고요. 그 다음에 QFEM은 이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 Q1의 방향하고 얘랑은 반대죠. 그러면은 Q2의 방향하고 얘는 같은 방향이죠. 그냥 Q3 방향하고 얘는 반대 방향. Q4 방향하고 얘는 같은 방향.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동이죠, 뭐. 부재력 Q 산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요 계산하는 거 잘 보시면 되죠. 근데 요걸 계산하는 걸 잘 보려고 하면 고형능 모멘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도대체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휠까?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뜨거우면 분명히 이렇게 휘는데 고정단 모멘트라는 개념 자체는 그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많이 휘어지는데 얘를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덜 휘어지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단 모멘트의 방향은 덜 휘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셔야지 된다. 역학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계적으로 막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걸 그림을 보고, 계산까지는 안 해봤지만 대충 저게 어떻게 휘어질 것이다. 그럼 고정된 모멘트를 준다는 거는 휘어지는 거를 막는 방향 쪽으로 모멘트가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QFEM을 계산할 때의 기준은 절점입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논점이에요, 논점. 이게 휘임 온도 변화. 이런 거는 맞추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맞추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가 헤비하기 때문에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다음 문제가 생각보다 헤비해요.